방송 MC 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도 비가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펭귄님 성인 ADHD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도치님과 곰돌이님이 지금 앓고 계신 조울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좀 펭귄님이 잘 모르셨던 거나 궁금하셨던 거 이런 거 질문해 주시고 경험에 기반해서 좀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이번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네. 뭐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거 있어요? 제가 조현병하고요. 네. 조울증을 잘 이렇게 조금 혼동하게 되고 처음에 조현병도 조금 헷갈리잖아요. 옛날에 정신분열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좀 차이점도 알고 싶고 그래서 예, 그건 제가 좀 공부한 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현병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조현병은 망상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과대망상 이런 게 그 조현병의 특징이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조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조현병. 조현병이라는 뜻이 원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신분열로 불렸었는데 그게 조현이라는 용어로 바뀐 거고 2011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된 거예요. 바뀐 거고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이 약간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가 있었고 또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개명된 거라고 하고 조현이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이에요. 현악기의 줄을 맞추고 그런 뜻으로 이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이 줄이 조금 나가 있고 뭐 약간 기능적으로 문제가 좀 생긴 데서 비롯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를 그렇게 좀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다는 데서 비롯이 되었고 그래서 조현병의 뜻은 현악기의 줄을 맞추다 이런 뜻이고 조현병의 원인은 명확하게 발견된 건 없어요. 뭐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도 명확한 기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인이.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는 가설이 제일 많이 지금 학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시겠어요, 조현병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들은 거는 있는데 차이. 그리고 조울증을 말씀드리면 양극성 전동장애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양극성 전동장애. 예. 그래서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이 이거는. 그래서 기분이 좀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의 조증 파파가 있고 보이는 양극성 장애 1형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분이 좋아지는 게 막 오래 가는 거예요. 치솟는 기분이 오래 가는 게 1형. 2형은 이것보다는 조금 얕게 조금 경하게 조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로 빠지고 이런 게 이제 2형으로 양극성 전동장애는 기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증 상태로 가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또 몇 주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양극성 전동장애라고 불러요. 제가 경험한 것은 저는 이제 조울증인데요. 조울증의 그 증상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기분이 붕붕 떠요.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걸어 다녀도 기분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기분이 붕붕 뜨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대표적인. 제가 40일을 잠을 못 잤는데 제가 한두 시간 이렇게 2, 3일 만에 한두 시간 잤는데 저는 충분히 잔 것 같이 이렇게 깨서 느꼈는데 저희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2시간 잤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모든 게 다 자신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보이고 또 그 다음에 기분이 이렇게 붕붕 떠가지고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우울증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뭐가 되냐면 상당히 무기력해져요. 어느 순간 왠지 모든 사물이 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슬퍼 보이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눈물이 흐르고 기분이 한없이 그냥 침체가 되는 거예요. 다운되는 그 강도가 한두 끝도 없어요. 기분이 다운되는 네. 언제가 더 그러니까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어디 나가지 않고 집안에 딱 어느 방이 됐든 어느 집에 저희 집에 이제 혼자 이렇게 있으면 한없이 다운이 돼요. 그럼 이제 앉아있다가 눕는단 말이죠. 누우면 땅속으로 팍 꺼지는 것처럼 막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끌고 바깥에 나가요.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 이건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탄 것처럼 막 전투기 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지치는 법이 없어요. 힘들다 이런 걸 못 느껴요. 아무리 고된 일을 하고 운동을 엄청나게 해도 제가 한 40일 동안 경험한 건데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진짜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막 운동하고 체조하고 막 땀이 그냥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한여름에 막 그렇게 해도 샤워 한 번 하고 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이게 막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보통 사람은 기운이 없는데 네. 운동을 그렇게 하면은 샤워하고 나면 나른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저는 반대로 더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어느 기분이 좀 많이 다운된다. 한없이 막 처지고 기분이 막 다운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게 우울증으로 리턴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조증하고 우울증하고 이게 그 강도가 딥이 엄청 깊어요.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면 한없이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컨트롤하기 힘들죠. 제가 한 보름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고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저희 막내 누나가 하는 말이 너 그러다 죽는다. 하루 세끼 먹지도 않고 물만 마시고 음료수만 편의점 가서 사다 마시면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제가 한 열흘 넘게 아무것도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래도 몸이 지치질 않아요. 희한한 거죠 그게. 그럴 때 약 드셨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이제 이러다 죽겠다 했는데 마침 막내 내용이 그 안양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요병원 가가지고 입원해서 딱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하태용 씨는 조울증인데 지금 단계는 최대한 조증으로 올라갔을 때 단계고 그래서 약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 조울증이라는 조증일 때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울로 예를 들어갈 들어서 한 예로 아니고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파란불이 됐을 때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22톤 덤프 트럭이 와요. 그러면 저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도 여기 중앙에 딱 서가지고 22톤 그거 오는 거를 손으로 딱 잃어버리면 막을 수 있어요. 기사가 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걸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덤프트럭이 쓰겠다. 못 쓰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그게 한편으로는 재밌는 거예요. 과도한 자신감이 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겁을 한마디로 속된 말로 상실한 거죠. 그래서 겁이 없어요. 네. 도치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양상이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다른 양상이네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누가 요만큼만 말해도 서러서 울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동생이 언니 이상하다고 내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정신과에 데려가봐라. 그래서 갔는데 별 이상 없는 거예요. 그냥 약만도 주고 그냥 한 달치 이만한 거 주고. 근데 그때 22만 원인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그래가지고 안 미쳤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아기 나서 지금 심리적 변화가 있는 거지 괜찮다. 근데 그 증상이 그때부터 조짐이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 그때 2개월 된 아기였어요. 근데 제가 5살, 6살짜리 옷을
매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매일. 아 진짜. 네. 이것도 되게 20대예요. 아니 41살 때. 되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지출이 많아지는. 나 같으면은 애들 옷 사원이고 우리 엄마가 아니 애기는 지금 깐난인데 무슨 큰 옷을 사냐고 정신 차려라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들려요. 나가서 보면 이쁜 거 보면은 다 사고 싶은 거예요. 충동. 네, 충동 구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돈이 맨날 옷을 사니까 마이너스 가지고 남편이 나중에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저귀도 사야 되고 애들 저기 뭐 옷도 사야 되잖아요. 이제 큰 핏으로 사야 되는 돈을 안 주니까 그때 제가 갑자기 조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증이 오래 가는 거예요. 막. 애 데리고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하기가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하기도 안 돼. 어딘지 몰라. 막 애 같다는 거예요. 애 데리고 나갔으니까. 애 데리고 애 유혹 끌고 새벽부터 다니는 거예요. 어머머. 네,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고 잠을 진짜 2시간밖에 안 자는데도 쌩쌩해요. 전혀 밥을 안 힘듦을 못 먹어도 느껴요. 네, 밥을 안 먹어도 막 기운이 넘쳐. 네, 막 넘치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언니 이상하다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조증이 탁 올라가다 갑자기 툭 떨어져요. 맞아. 툭 떨어져.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애기 분유만 간신히 타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뚝 떨어질 때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그 조증일 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우울이 오면. 그래서 막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내가 하시고. 왜 그랬을까 네. 하고 자책하고 그때 저도 그랬었어요. 그때 자살 생각이 많이 나고. 많이 나죠.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한 2주 정도가 그 조증 증상이 나타나면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지나서 한 2주 넘어가기 전에 한 열흘 정도 됐을 때는 최고 그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최고점을. 그러다가 2주 정도 보통 그 조증 증상가 오면 2주 지나면 어느 순간 턱 떨어져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우울증이에요. 우울 기간이에요. 보통 기간이 그렇게 예. 되구나. 조증 2주, 우울증 1주, 조증 2주, 조울증 1주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보름 주기로. 네, 보름 주기로 봐요. 보름씩. 15일은 조증이었다가 15일은 우울증. 네. 조증일 때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기운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조울증의 조증이 가장 심할 때 그때고 분노 조절 장애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상당히 심했을 때 그때 입원을 한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얘기했는데 양극성 정동장애 더 와닿는다고 하셨고 앵기님이 그래서 어떤 우리가 편견을 가지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좀 편견이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실제 경험하신 분들이 네. 크게 느끼신 분하고 이제 적당히 느끼신 분하고 그거를 좀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들으니까 생생하게. 예, 생생하게 들으니까 놀랬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표시 안 나고 잠 안 오는 거는 표시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거의 뭐 큰 요소라고 하니까 네. 참 힘들다. 이거 캐치하기가 힘들다. 보호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김도현님. 글쎄요, 저는 모처럼 만에 이런 계기로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상황과 그리고 이 조울증을 겪으면서 치료하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요. 저같이 잘 치료해가지고 또 생활 잘 해가지고 건강한 그 생활을 다른 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도치님. 저도 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서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내가 아프구나 아니까 그때 얼른
병원 가서 진단받고 입원해서 입원하고 약 먹고 그래서 나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여러 가지 들어서 같은 증상, 아니 같은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들어서 더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